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특별한 사주 하나를 구성을 해서 그 사주 해석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장명이나 계명을 할 때 그 자원오행 적용을 어떤 오행을 적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네이버 전속 카페인 우당장명연구원 카페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또 네이버 TV에서 수시로 장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주 내용을,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장명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항시 사주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지금 제가 사주 하나를 구성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주 구성을 합니다. 무인, 호랑이 띠요, 개해, 10월입니다. 10월. 그 다음에 갑인, 병인, 인일, 호랑이일, 호랑이시, 인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근데 사주팔자 딱 써놓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친을 밑에다 기재를 해 보겠습니다. 항시 사주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일간을 기준으로, 태어난 일간인 나 자신입니다. 자평진전에 의해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일간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먼저 적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는 바로 들어옵니다만은, 처음에 사주를 접할 때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자, 먼저 가까운 데서 해보겠습니다. 수생목으로 해서 태어난 월을 말씀드려요. 수생목으로 해서 나를 생하는데, 물이, 수가 물이죠. 그럼 목이고,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 자,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해서 요 수예요. 요것도요.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건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 자, 가까운 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같은 목이에요. 간목이나 인목은 같은 목이죠. 지지의 목이고, 이건 천간의 목이다. 같은 목인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또 이거 먼저 해볼게요. 또 같은 인목이고 간목이에요. 똑같은 관계인데요. 여기서 비견입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목이고, 목국토,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다. 편재. 재성에서는 정제와 편재가 있는데 편재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목에서 또 인목,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비견이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생화, 병화예요. 하늘의 태양이 병화인데, 목생화는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식신. 자, 육친을 이렇게 제가 바로 적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요, 상당히 오래된 사주입니다만은, 무려 1938년생이었어요. 38년 11월 18일, 11월 18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인시다, 인시. 그러니까 지금 86세, 지금 노인, 현재 생존에 계십니다만은 노인이다. 음력으로는 9월 27일이래요. 근데 9월 27일인데 음력 10월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 윤달이 들어있었어요. 윤달이. 그래가지고 이미 절기가 입동이 됐기 때문에 10월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월을 본다. 그래서 10월의 간목나무다. 자, 10월이라는 얘기는 해월을 10월이라고 하는데, 해자축으로 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초겨울이에요. 초겨울이요. 초겨울의 간목이다. 초겨울의 간목은 뭐냐? 원래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간목은 쭉 뻗은 동양목이라는 나무예요. 쭉 뻗은 나무. 그 다음에 을목은 수양버들 같이 휘영청,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을목나무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인목과 또 묘목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초겨울에 감목나무를 생을 거예요. 생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생을 여기도 도와줘요. 수생목으로 같은 목이니까 또 도와주죠. 비견. 그 다음에 여기도 도와줘요. 여기도 도와줘요. 자, 그러니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 이걸 신왕한 사주다. 이게 신왕한 사주다. 신왕사주다. 이제 사주를 볼 때 억부용신이라는 게 억부용신이요. 억부용신. 우리가 너무 강하면 설계해주고 약하면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걸 억부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 억부용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돕는 놈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신왕한 사주다. 신강사주가 아니라 신왕한 사주다. 신왕한 사주. 신왕한 사주는 통상 기운을 자연스럽게 설기해야 됩니다. 설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장명에 관심이 있어도 좀 어렵습니다. 또 사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뭐 다른 볼 것도 많으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연히 저 우당생은 역학을 하고 또 장명을 하는 장명가이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 만큼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왔다 나가셔요. 근데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억부용신으로서 신왕한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요, 간단히 사주 설명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개해가 해월인데 나를 돕는 노예이 인성이라고. 인성, 정인과 편이 나를 돕고 있어요. 이런 사주는 수생목으로 나를 돕는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런 사주를 선비형이라고. 선비형. 아죠? 선비. 깨끗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이게 모범적인 사람이다. 선비가 그렇겠죠. 모범적인 사람이다.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요, 자, 이 사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신왕한 사주는 원래 강한 기운을 설기해야 된다고. 설기요. 설기. 기운을 자연스럽게 빼주는 걸 설기라고 해요. 그럼 뭐가 어떻게 설계해야 돼? 목에서 설계한다면 병화가 필요해요. 병화. 병이 여기서 용신이에요. 여기서는 용신. 식신이라고 하는데 식신 용신. 병화. 토가 필요해요. 토는 뭐 무토, 기토 이렇게 있겠습니다. 화토가 필요하다. 이게 화토 용신이에요. 용신과 희신이다 말이에요. 근데 자, 초겨울에 감목나무가 굉장히 강한데 하늘에 태양이 그리는데 마침 태양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태양이. 그 태양이 떠서 초겨울에 꽃이 쫙 피어 있다. 꽃이 피어 있다. 근데요, 또 인목에는 인목이 많죠. 똑같은 연에서 있고 일에서 있고 시에서. 인목에는 지장간에 또 병화가 또 있어요. 무병갑 병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다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다시 꽃봉오리가 다시 꽃을 피워. 그래서 그 향기가 세상에 아주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스케일이 크다. 그 다음에 꿈과 이상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특성이요. 간목은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다. 아시겠죠? 어질고 인자하다.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간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물론 을목도 그렇습니다. 을목도. 목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의 생극지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고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오행으로 잘 풀어내요. 오행을 해설을 잘해서 풀어낸다는 얘기야. 근데 오행 공부가 무궁무진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해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사주를 볼 때는 또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면 이제 어떻게 아파서 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사전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 잘 맞추나 안 맞추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사주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사주가 왜 그러냐? 똑같은 사주가 세상에 많은데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진은 꼭 필요하다. 문진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선비행이고
스케일이 크고 꿈과 이상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뜻하고 신앙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강자에게는 강해요. 그런데 약자에게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용신이 나를 생하는 목생화로 생하는 식신인데, 식신이라는 것은 순수해요. 순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타인의 간섭을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비견 급제가 많아서 그래요. 사주에. 제가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자, 비견 급제. 자, 재물을 급탈한다. 재물을 급탈한다. 그 다음에 전줄비 어깨견. 나란히. 그러니까 똑같은 오행이, 일관과 똑같은 오행이 음양이 같은 비견이고 틀리면 급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기 때문에 전부 비견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의 단점은 목이 너무 강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주는 좀 어처증 있는, 부인을 못 믿고 그리고 하는 그런 어처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처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나를 따라와 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사를 꾸려 나가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야 뭐 그런 것도 다 참고 살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하면 참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게 남자 사주거든요. 얘기요. 남자 아까 건명이야 남자 사주인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상당히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인이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대로 살았으나 지금은 그런 삶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비형 사주고 스케일과 꿈 이상이 크고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사주입니다만 단점은 어처증이나 의심증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좀 나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까 이 사주에서는 강한 목기운을 설기해야 된다. 설기, 화토로 설기해 나가야 된다. 화토. 이름을 지을 때 성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김씨든 이씨든 되든 간에 박씨든 간에 이름 두 자에는 화토를 넣어야 돼요. 화토나 토 하나 말이죠.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이거 뭐냐? 이걸 자원오행을 그렇게 내야 된다. 자원오행이요. 자원오행. 그렇죠? 자원오행을 그렇게 넣어서 이름을 지면 100점이다.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맞추고 자원오행에서 화토를 넣어서 자원오행을 맞춰 지으면 100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세련된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원칙들 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특별한 사주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른 사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